안녕하세요. 부자 황금 열쇠 채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초보자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바로 부동산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어려운 용어 때문에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그런 걱정은 싹 없어집니다. 난이도별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수준이 올라간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매매가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가격을 의미해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 중 하나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합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이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집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알려주는 거죠.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10억 원이라면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임대는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임대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부동산을 빌려주는 형태죠.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임대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나, 즉 집주인이고 세입자는 내 아파트를 빌려 쓰는 사람이죠. 임차는 임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임차인은 세입자로 집을 빌리고 그 대가로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빌린다면 나는 그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집주인은 임대인이 되는 거죠. 등기. 부동산을 사고 나면 그 집이 누구 소유인지 법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 이걸 등기라고 해요. 등기를 해야 내가 그 집의 주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소유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기 절차를 마쳐야 그 집이 진짜 내 것이 되죠. 11. 보증금. 보증금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이에요.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전체 임대료이고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보통 보증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 아파트에 살기로 했다면 집주인에게 1억 원을 맡기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돌려받는 구조예요.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담보는 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해요. 보통 부동산 대출에서는 내가 산 집이 담보가 됩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면서 2억 원 대출을 받았다면 그 아파트는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게 돼요. 만약 내가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은 그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기존 거주자들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 건설될 경우 기존 거주자에게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서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개발이 완료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주권은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해요. 재건축은 주로 20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며 건물 안전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됩니다. 재건축은 주민 동의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2020년에 새롭게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면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은 오래된 주택 지역이나 낙후된 도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말해요. 재개발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상업적, 공공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죠. 서울의 낙후된 주거 지역이 재개발되어 새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나 주택에서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말해요. 전용면적에는 내가 사용하는 방, 거실, 화장실 같은 실내 공간이 포함되며 엘리베이터나 복도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중 60제곱미터 정도가 전용면적일 수 있어요. 즉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방과 거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인 셈이죠. 공시지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토지의 기준 가격이에요.
정부는 매년 각 지역의 땅값을 평가해 공시지가를 발표하는데, 이 공시지가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 거래 시 참고 자료로도 사용되어, 내가 서울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따라 그 땅의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2억 원이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집이나 땅을 사고 나면 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정부에 취득세를 내야 하죠. 취득세는 보통 부동산 가격의 1%에서 3% 정도로 계산됩니다.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세로 약 1%인 500만 원을 정부에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한 번만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을 샀을 때보다 비싼 값에 팔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3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았다면 차익인 2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이때 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도 많아지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원래 10억 원에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8억 원으로 분양가가 제한되었습니다. LTV. LTV는 부동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의미해요. 이 비율은 집값에 비해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LTV가 60%라면 그 집값의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4억 원은 자본금으로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DSR. DSR은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예요. DSR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3천만 원이라면 내 DSR은 60%가 됩니다. 역전세.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말해요. 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집값이 떨어질 때 발생하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내가 4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의 매매 가격이 3억 8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역전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투자가 지나치게 몰리는 지역을 정부가 규제하는 구역이에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투기가 성행할 때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요. 서울 강남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LTV 비율이 더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1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양도세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갭투자.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한 경우 적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갭투자의 핵심입니다. 매매가 3억 원인 아파트의 전세가가 2억 8천만 원이라면 나는 2천만 원만 있으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위험도 큽니다. 오늘은 부동산 초보자부터 중급자 그리고 고급자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 용어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부동산 뉴스나 투자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작은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와 현실적인 팁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부자환금열쇠 채널과 함께 여러분도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부자의 길을 여는 열쇠 부자환금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